책꽂이에 가득 채워져 있는 책들. 세로로 꽂혀 있는 책 위로 빈 공간에는 가로로 책이 쌓여져 있어 긴 책장은 무게에 못 이기고 휘기 시작했어요. 버리기 어려운 물건 중 하나가 책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버리고 버린다 해도 다시 박스 안에 넣어와 진열하지 않은 책은 창고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책을 읽은 후 몇 번 다시 읽는 책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버리기도 아깝고요. 그런데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해서 팁을 얻었습니다. 이초와 저자가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요. 비움의 기준은 설레든가 설레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곤도 마리에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에서 알려준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책장에 있는 책을 전부 꺼내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고 책 내부는 펼쳐보지 않고 책 제목과 만졌을 때의 느낌만으로 설레지 않으면 비울 책으로 골라 정리한 후에 이초와 저자의 방식으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칸에는 2번 이상 읽은 책, 즉 평생 소장하고 싶은 책. 두 번째 칸에는 한 번 읽었는데 또 읽어보고 싶은 책.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읽어본 후 소장 여부를 결정. 세 번째 칸에는 아직 읽지 않은 책을 꽂아두었다고 합니다. 책을 구매하면 먼저 세 번째 칸에 꽂아두고 책을 읽은 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두 번째 칸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중고 서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구분하니 소장하고 싶은 책과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구분되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길지 판단하기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와 라고 감탄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책장의 책들을 저자의 기준처럼 우선 정리해보면 한눈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다와 내 습관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정주부,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내가 만든다. 나에게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뭐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고민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진지하게 뭐 하고 살지?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할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해보고 싶은 꿈이 생겨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하던 시절 말이다. 내 미래를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해보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내가 했던 일이 평생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해도 당연히 일을 할 줄 알았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혼을 하며 직장을 그만뒀고 남편을 따라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게 되었다. 동네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 그리고 꿈이란 건 나와 먼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보다는 엄마와 아내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고 있었다. 물론 그 생활이 싫거나 후회되는 건 아니다. 그땐 그 나름대로 행복했고 결혼과 출산으로 달라진 내 삶에 적응하고 집중할 시기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종종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번에 성과가 좋았다. 승진했다. 오늘 월급날이라서 뭐뭐 할 거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답답했다. 나도 계속 일했다면 지금쯤은 승진도 하고 경력도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만둔 길에 대한 아쉬움이 들었고 나만 회사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해졌다. 사회생활뿐이 아니었다. 개인의 삶의 방향과 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른이 되어 자신이 번 돈, 어딘가에 매이지 않는 시간을 발판 삼아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은 어렸을 적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보고 느꼈다. 작게는 음식부터 크게는 다른 삶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태도까지. 그들은 알고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아질까봐 조급해졌다. 친구들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데 나는 집에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일 것만 같아 두려웠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참아야지. 아이들이 크면 그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꿈을 다시 찾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건 나의 엄청난 착각이었다. 이미 나도 일을 하고 있었다. 꼭 어딘가에 고용되어야만 직업이 생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부도 엄연히 하나의 일이었다. 사회에서 경단녀라고 하니까 그동안 내 경력이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바꿔 생각하니 나는 다른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지금 이곳이 현재 나의 직장이고 내 일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회사는 내가 그만둬도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지만 엄마, 아내의 자리는 쉽게 그만둘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다.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주부라는 일에 책임감, 사명감까지 느껴졌다. 회사를 관리하는 걸 경영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집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이다.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하지 않은가.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하나의 살림을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경영 실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먹는 음식, 가정 경제 등이 모두 나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잘 경영해 보고 싶어진다. 이런 사실을 미처 몰랐던 삶 속에서 나도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엄마나 아내가 아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은 뭔지, 생활복 외에 필요한 옷은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법 등을 찾아가고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었다면 집안에 끌려다니며 과거의 나, 그리고 다른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젠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경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방향과 현재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이 여정이 앞으로도 즐겁고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 습관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 내 삶이 정말 내 것일까? 결혼 전까지 라면만 끓여본 내가 결혼한다고 하루아침에 살림 구단이 될 수는 없었다. 말이 내 집이고 내 살림이지 모든 게 엄마 것이었다. 신혼 가구와 가전을 함께 고르면서 스텐이나 하얀색처럼 무난한 색으로 사야 질리지 않고 오래 쓴다는 등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다. 설거지할 때 싱크볼 안에 작은 통을 하나 더 놔두면 설거지가 더 편하다든가, 애벌 세탁을 할 때 얼룩 제거를 사용하면 손쉽게 오염 제거를 할 수 있다는 등 집안일 팁들도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 어깨 너머로 배운 것까지 따지면 겉모습뿐 아니라 속까지 엄마의 흔적이 우리 집 곳곳에 가득했다. 엄마가 결혼하실 무렵에는 집안일을 배울 곳이 할머니나 주변 사람들밖에 없었겠지만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 배울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 요리하다가도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인터넷으로 집안일을 배우는 게 더 익숙하다. 어떻게 보면 엄마 때보다 집안일 하기가 더 쉬운 환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환경이 완전히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 그것을 못 따라가면 나만 뒤처진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언젠가부터 건조기가 신혼 필수 가전이 되었는데 내 지인은 본인만 건조기가 없다는 생각에 빨래를 할 때마다 자꾸만 불평한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자꾸만 건조기가 보이니까 더 비교가 되고 자신의 현재 모습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런 우리를 보고 엄마 세대의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찰 것이다. 건조기 없이도 생활할 수 있고 건조기가 있으면 건조기 그 자체도 관리 대상이고 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옷이 줄어든다든가 망가진다든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욕심부리니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요즘은 너무 풍요롭다는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옛것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사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고 좀 더 편하고 나와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옛날에 우리보다 좋지 않은 환경을 감내했던 어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좀 더 편안히 집안일 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야 다음 세대에 지금보다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엄마로부터 은연중에 물려받은 습관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자신의 방법과 습관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미래에는 어떤 방법이, 기술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올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으니 무언가를 가르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엄마 세대가 그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 자신답게 말이다.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 하나하나 만져보며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가? 사용 횟수는 많은가?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정리했을 때 비로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광고 등에 휩쓸리지 않고 남들도 다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사들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내 몸에 밴 습관을 깨는 것이기도 한데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밴 엄마의 습관, 이전 세대의 습관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포함한다. 찾아야 할 나 자신과 습관이 여전히 많겠지만 진짜 내 라이프 스타일 찾는 과정이 재밌다.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벌써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손길이 깃든 우리 집이 좋다. 사실 책을 읽고 나서도 만약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실제 경험담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례를 읽어보고 자신의 취향과 맞는 결의 모델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책에서는 4주 완성 미니멀 라이프 프로젝트가 부록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돈 정리와 물건 정리를 4주차에 걸쳐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1주차에는 가계부 준비와 냉장고 정리 및 냉장고 가계부 정리, 2주차에는 가계부 메일 작성 시작, 재무제표 작성, 메일 비움 시작, 3주차에는 통장 흐름 파악 및 보험 점검, 메일 비움, 4주차에는 비정기 지출 리스트 및 자산 리스트 작성, 유지 연습 및 마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멀리즘과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을 추가로 몇 권 더 읽어보고 8월 달에 4주 완성 미니멀 라이프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하나의 실행 지침을 시작하면서 습관화시키고 있는데요. 6월에는 1일 1 영상 올리기를 혼자 약속하고 실천했어요.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7월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1개 영상을 올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상 올리기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도 쉬려고 합니다. 휴식이 있어야 그 다음 컨텐츠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을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정해봅니다. 만약 6월 1일 영상 업로드 실패했다면 7월에 이런 계획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7월에는 추가로 매일 글쓰기 미션을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글쓰기는 영상 올리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직 습관화가 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요. 글 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매주 1개 정도 미소용 에세이로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습관이 되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제게 적용하고 싶은 미션 중 하나입니다. 우선 워밍업으로 7월에는 미니멀리스트 미셸님의 책 1일 1개 버리기를 보면서 소소하게 하나씩 버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통해 변화되는 사항은 아직 미비합니다. 하지만 1일 1개 버리기를 7월에 조금씩 진행하고 나면 8월에 4주 완성 미니멀 라이프 프로젝트를 조금 수월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책을 통해서 내 습관을 바꾸거나 새롭게 장착하는 자신감을 갖고 계획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나날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